오늘의 수익화 방법 10초 미리 보기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게 이 크롤링이라는 건데요. 이 크롤링이 뭐냐면 인터넷 페이지, 이 네이버 같은 인터넷 페이지 있죠? 이거를 나 대신에 컴퓨터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들을 이런 엑셀 같은 곳에 정리하는 거를 말합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어느 버튼을 눌러야 세팅이 되는지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이걸 어디에 써먹어 하실까봐 어떻게 활용해야 수익화 되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는사란입니다. 먼저 크롤링으로 수익화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만 컴퓨터를 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롤링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료 수집을 대신해주는 도구예요. 요즘 막 AI에서 자료 조사를 해주는데 굳이 왜 크롤링을 하냐 싶으실 수 있는데 사실 이 AI 자료 조사랑 크롤링은 목적이 좀 다릅니다. AI 자료 조사는요, 자료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AI가 정보를 이해하고 요약하거나 분석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가 판단을 해서 내가 원할 것 같은 것을 정리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아예 관련이 없는 걸 가져오기도 하고요. 아예 이상한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테슬라 2025년 실적 전망 자료를 조사해줘 라고 했지만 이 실적 전망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혹은 동물병원 마케팅 트렌드 조사라고 했을 때 이 트렌드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실제 내용은 굉장히 뻔한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자료조사를 좀 유의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자료조사에 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부분까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범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의 자료를 원하는지의 깊이,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정해줘야 정말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자료 조사를 해줘, 뭐 트렌드 조사를 해줘, 뭐 실적 전망을 조사해줘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연히 뻔한 말만 나오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질 못하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게 크롤링이라는 거예요. 크롤링은 내가 이거 가져와 라고 특정 범위를 딱 정해서 가져와 달라고 하면 정말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크롤링을 먼저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AI한테 자료 조사를 맡기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크롤링은 AI 자료 조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제대로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롤링이라는 건 AI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웹사이트 데이터를 그대로 긁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AI 자료조사는 뭐라고 했죠? 요약하거나 분석한다 라고 해서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얘는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데이터 수집 중심이고요. 이해나 요약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쿠팡에서 강아지 사료 가격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해줘 라고 하면 쿠팡에 올라와 있는 강아지 사료 목록들이 나오고요. 여기 옆에 이제 가격들이 쭉 뜨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크롤링을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롤링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AI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크롤링을 제대로 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정확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정확성이 높아져야 실제로 이 AI를 자료조사를 해서 수익화까지가 가능합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동물병원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동물병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병원도 알고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물병원에 강아지랑 고양이 둘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고양이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고양이 전문 뭐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는 데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동물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병원들은 보통 이제 내과 동물병원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이 감기 걸리면 진료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을 타는 그런 내과 진료가 있고요. 혹은 이제 강아지들도 뭐 중성화 수술이라던가 수술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물병원 이제 외과 동물병원 혹은 2차 동물병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시다가 요즘에 엄청 큰 동물병원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동물병원이 이제 2차 동물병원인데요. 이 2차 동물병원 안에서도 굉장히 수술 범위가 달라요. 뭐 안과를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심장을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안과냐 신병이냐 이렇게 과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 안에서도 뭐 노견이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도 또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뭐 어떤 업체를 맡게 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거 일일이 다 제가 검색을 하면서 노가다로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이 크롤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래 이 크롤링, 그러니까 아까 제가 크롤링 뭐라고 했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게 원래는 파이썬이라고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걸 아주 쉽게 UiPath라고 해가지고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오늘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UiPath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저도 뭐 동물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 다른 동물병원에서 뭐 쓴 블로그 같은 것도 읽어보고요. 또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동물병원을 찾게 됐는지 뭐 그런 키워드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네이버에 다 검색을 해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 이해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일일이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UiPath라는 걸 통해서 얘한테 야 이걸 클릭해 뭐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해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이 UiPath가 자동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거 검색, 이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 내용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개발자 용어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뭐 프로그램 창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다 보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이거 클릭해줘 라고 입력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딱 1시간 정도 만져보고 한 거라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바로 하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크롤링 예제는요. 쿠팡에서 이 주방용품이라는 걸 검색해서 나오는 어떤 상품명들과 그 다음 링크를 수집하는 거를 구글 시트에다가 우리가 수집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예시로 한 이유는 부업 중에 대표적으로 이 크롤링을 많이 쓰는 게 구매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구매대행 혹시 모르실까 봐 잠깐 설명드리면 이 구매대행이 뭐냐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11번가 쿠팡, G마켓 이런 데다가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판매가 되면 이 다시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객한테 판매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구매 대행하는 분들은 이 마진을 먹는 거죠. 이 부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 목록을 쭉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11번가 쿠팡, G마켓 여기에다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을 불러오는 건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다 판매를 하려면 11번가나 쿠팡이나 G마켓에서 여기에서 내가 찾은 물건 목록이 여기에 얼마에 팔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나 11번가나 G마켓에서의 가격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과 가격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크롤링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심지어 이걸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것까지도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크롤링이 메인이니까 그 크롤링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이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링크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제를 만들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활용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침 또 내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부동산 매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찾을 때에도 사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사이트에 이제 매물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 매물들을 UiPath를 통해서 크롤링을 하면 이렇게 구글 시트 같은 데에다가 내가 원하는 목록을 이렇게 쫙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도 쉽게 매물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매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이트여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내가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든 그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이 UiPath를 통해서 크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중개사 사무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손님이 원하는 매물을 찾는 데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UiPath를 한번 세팅을 해두면 원하는 매물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이렇게 크롤링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몽에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보면은 뭐 10만 원대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만으로는 뭐 이렇게 10만 원대까지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 만들어 보면은 이걸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 뭐 쿠팡을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쿠팡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이트든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면 모두 다 이 UiPath를 통해서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시면서 더 연습을 내가 할 만하다, 이게 정말 수익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연습하셔서 뭐 크몽에서 이렇게 판매까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실제 따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컴퓨터를 켜고 이제 따라와 주세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필요한 준비물은요. 혹시나 크롬이 안 깔려 있으시다면 크롬은 꼭 필요하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크롬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창 있죠? 이 창이 보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롬을 통해서 구글 계정 로그인을 했다고 치고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혹시나 크롬이 안 깔려 있으시거나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 두 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이 크롬이라는 창을 통해서 쿠팡에 들어간 다음에 주방용품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정리하는 이 자동화를 UiPath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UiPath라는 프로그램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무료고 따로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요. 정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요. 검색창에 cloud.uipath.com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펠링 잘 보시면 cloud.uipath.co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서 조직 만들기라는 버튼이 나오실 텐데요. 여기서 조직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 소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름하고 또 국가,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는 당연히 대한민국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조직 생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조직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직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조직을 설정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세요라고 하고 그 뒤로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계정이 보이고 바로 옆에 물음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물음표를 클릭하시고 이제 다운로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옆에 어시스턴트 앤 로봇이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거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꼭 요거를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료가 됐으면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UiPath 설정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퀵하고 커스텀이 있는데 여기서 꼭 커스텀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커스텀을 눌러주셔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자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커스텀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설치를 하실 때는 이 컴퓨터의 모든 사용자를 위해 설치 이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만약에 뭐 이런 창이 뜨면 그냥 X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맨 위에 우리가 선택할 거는 오토메이션 디벨로퍼입니다. 이 오토메이션 디벨로퍼가 뭐냐면 어떤 클릭을 앞으로 계속 해줘 라고 이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오토메이션 디벨로퍼를 선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설치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설치가 된 거니까 잠깐 이 영상 멈췄다가 설치가 되면 마저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설치 중에 이런 창이 뜨면 그냥 얘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요. UiPath를 다시 열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가 열리면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창이 뜰 거고 이 창이 뜬다면 반드시 크롬으로 열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열리면 이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연동했던 클라우드 있죠? 우리가 깔았던 거 거기에 자동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로그인도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UiPath를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실행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첫 화면에서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첫 화면이 나오면 이거 체크한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튜토리얼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튜토리얼도 한 번씩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화 세팅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 도구 탭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기 중간에 익스텐션 부분에 보시면은 크롬이랑 엣지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윈도우 쓰시는 분이라면 엣지는 거의 대부분 깔려 있으실 텐데요. 크롬은 혹시 안 깔려 있으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롬이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되고요. 크롬이 제대로 깔려 있다면 여기에 크롬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크롬하고 엣지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나 엣지도 다운이 안 받아져 있으면 그 네이버에다가 엣지 다운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그 마저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뒤로 이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동으로 필요한 파일을 다운을 해줄 거라서 그냥 이런 페이지가 나오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완료되었다는 페이지가 나오죠.
자동화를 하기 전에 이 페이지를 좀 세팅을 해놓으면 앞으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팅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왼쪽에 탭이 있죠. 이걸 좀 보기 좋게 옮겨볼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하단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 탭들도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창을 먼저 세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단 저랑 비슷하게 세팅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새로운 걸 열어도 똑같이 세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으면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 버튼을 눌러서 이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새 프로젝트라고 있고 바로 밑에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죠. 이 프로세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빈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 설정하는 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 거는 쿠팡에서 들어가서 주방용품이라고 되어 있는 물건들 리스트 링크를 이제 엑셀에 정리하는 거니까 일단 프로세스 이름을 저는 쿠팡으로 할 거고요. 이걸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만들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눌러서 새롭게 빈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다르게 설정하시면 매번 다른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쿠팡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하는 곳은 위에 보시면은 이 박스 모양이 있어요. 이 박스 모양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패키지 관리라는 건데 이 패키지 관리를 눌러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관리 부분에 가서 모든 패키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패키지 리스트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 패키지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이 패키지 리스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할 때 옆에 오른쪽에 필터가 있을 거예요. 이 필터 부분에 UI 패스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찾기가 좀 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 깔때기 모양을 눌러서 UI 패스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 UI 오토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I 오토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UI 패스, UI 오토메이션 액티비티 하면서 옆에 버전 2025년 10월 15일 버전이 있고 2024년 12월 5일 프리뷰 버전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위에 거 2025년 10월 15일 걸 눌러주시고요.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에 버전을 애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버전을 2024년 10월 12일 걸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최신 거는 아직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면서 좀 버그가 있기 때문에 2024년 10월 12일 걸로 저는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밑에 저장 있잖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 설치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거라서 좀 설치하는 거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저 이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마저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설치가 다 되면 프로젝트 탭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쿠팡, 그 다음 밑에 종속성이라고 하고 방금 우리가 깐 UI 패스, UI 오토메이션하고 2024년 10월 12일 버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되어 있으면 이제 제대로 다운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크롬에 들어가서 이 마우스를 통해서 얘가 알아서 검색하고 알아서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검색을 시킨 다음에 이 자료를 어디다가 저장한다고 했었냐면 엑셀에다가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을 관리하는 패키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패키지 관리에 가서 엑셀을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그 박스 모양 눌러주시고 박스 모양 패키지 관리에 들어가셔서 엑셀을 검색을 해보시면 밑에 UI 패스 엑셀 액티비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완전 최신 것보다는 조금 옛날 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2.24.4라고 되어 있는 그 버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설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완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왼쪽 하단의 프로젝트를 보시면 종속성 아래에 액티비티 탭이 조금 더 있죠. 요렇게까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제 쿠팡에 가서 검색을 하고 그걸 엑셀에 넣는 그 자동화의 기본 패키지가 다운이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쿠팡으로 자동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동화를 만드실 때도 이 UI 패스에서 UI 오토메이션 만들고 이 UI 오토메이션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엑셀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걸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자동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화 작업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참고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밑에 창을 없애버리면은 좀 더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더 이상 밑에는 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화면들을 조금 다 내려가지고 좀 넓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화의 가장 기본적인 창부터 띄워야 되는데요. 이 기본적인 창을 띄울 때에는 액티비티라고 해요. 이 액티비티가 뭐냐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 창에서 내가 뭘 할 건지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걸 드래그해서 이 메인 페이지, 이 메인 시퀀스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일단 뭘 할 거냐면은 쿠팡의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화면을 use application, use brows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use 앱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밑에 UI 자동화라고 하면서 use application browser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걸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중앙으로 가져오시면 저처럼 use application browser라고 네모창이 뜨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자동화 어플리케이션 표시, 바로 이 버튼을 누를 건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어디 페이지로 들어갈 거야 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엣지라는 브라우저에다가 네이버를 띄워놨습니다. 엣지가 없으신 분들은 크롬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크롬이나 엣지를 통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 네이버에 들어간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왔죠? 그럼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네이버에서 어떤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자동화 프로그램한테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속성에 보시면은 옆에 이제 닫기 열기를 모두 안함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인지는 좀 이따 이제 테스트 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 안함으로 일단은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액티비티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창에서 자동으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일단 네이버에서 쿠팡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라고 쓰도록 자동화 프로그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액티비티 칸에 가가지고 이 네이버 창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글자를 써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이 타입 인투라고 검색을 하시면 밑에 CV 타입 인투랑 그냥 타입 인투가 나오는데 여기서 CV가 아니라 그냥 타입 인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타입 인투는 이미 우리가 지금 네이버라는 창을 띄웠죠? 그 네이버 창 안에서 이제 글자를 써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타입 인투도 이 실행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표시할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 표시를 또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면 이 검색창에 넣을 거기 때문에 검색창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창은 마찬가지로 그냥 안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사용 안함. 여기에 이제 큰 따옴표로 쿠팡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텍스트를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다 글자를 쓰고 싶을 때는 따옴표를 써야 따옴표 빼고 안에 글자만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 따옴표를 쓰고 나서 쿠팡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팡이 아니라 뭐 11번가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따옴표 11번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제 글씨를 입력했으니까 검색 버튼을 눌러야겠죠. 검색 버튼을 눌러야 되면 이제 클릭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클릭도 마찬가지로 액티비티에 가가지고 클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클릭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CV 클릭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아래 클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클릭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클릭할 거냐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릭 버튼에서 우리는 이 돋보기 모양을 할 거잖아요. 이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돋보기를 누르실 때는 돋보기가 완전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넓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좁으면 좁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클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좁게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재사용 안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까지 한 거예요? 야, 너 네이버 들어가서 쿠팡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돋보기 버튼 눌러까지를 이제 자동화로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확인하는 방법은요. 위에 보시면은 상단에 파일 디버그라는 게 있어요. 이 파일 디버그 밑에 파일 실행을 누르면 이 자동화가 지금까지 제대로 됐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도 해볼게요.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쿠팡이라고 검색을 하고 검색 이렇게 누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됐네요. 중간중간에 꼭 한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대로 안 됐으면 중간에 또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쿠팡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클릭을 눌러서 쿠팡 버튼을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UI 패스에 들어가서 액티비티 들어가셔서 클릭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쿠팡을 누를 건데요. 좀 더 확실하게 타겟을 클릭하는 방법인 앵커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앵커는 뭐냐면 어떤 아이콘과 어떤 애가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쿠팡 왼쪽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콘과 이 쿠팡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걸 매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표시가 이제 초록색이고 앵커는 파란색으로 지정해서 확실하게 이제 타겟을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저는 앵커를 이제 로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글자를 이제 타겟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화 진행이 여기까지 했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일 디버그 파일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좀 제대로 안 됐죠? 네. 이렇게 혹시 하시다가 왜 안 되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둔 네이버 첫 화면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 검색 화면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네이버 홈 화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이버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에 있을 때에는 테스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해놨던 화면 있죠. 네이버 홈화면. 그 네이버 홈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홈화면으로 해놓고 다시 파일 실행을 눌러보면은 이제 다시 쿠팡 검색하고 누른 다음에 쿠팡 창을 띄워주는 것까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팡에까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용품을 검색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항목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뭐였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쿠팡이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기 이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쿠팡 화면에서도 쿠팡 안에서 주방용품이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하기 이거기 때문에 이게 최근 항목과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최근 항목에 가면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검색하지 않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다시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화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화면부터 한번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즈 어플리케이션 눌러서 쿠팡 화면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야겠죠? 그럼 검색할 때는 타입 인투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타입 인투 들어가서 우리는 주방용품이라고 검색을 할 거니까 쓸 때는 따옴표 쓰고 따옴표 주방용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돋보기 버튼 눌러도 되지만 사실 그냥 엔터를 눌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 기능을 이번에는 좀 새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우리가 주방용품 쓴 입력칸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 주방용품을 쓰고 나서 엔터를 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용품하고 옆에 화살표 밑에 쭉 내리셔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주방용품이라고 쓴 다음에 엔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엔터를 눌러보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이제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이버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화면 첫 화면을 띄워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파일 디버그 파일 실행을 눌러주시면 한번 봐볼게요. 네, 뭐 다 제대로 되죠. 이렇게 실행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실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방용품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정보를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테이블 추출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추출이라고 누르면 이제 쿠팡 창이 보이실 텐데 이 쿠팡 창에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상품명과 상품 링크를 가져오는 걸로 해볼게요. 그럼 일단 상품명을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품명 위에다가 버튼을 누르고 타겟 설정이 되면 추출 텍스트, 추출 URL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일단은 텍스트부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세열 하면서 36탱 하면서 몇 개가 가져와졌어요? 36개가 가져와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클릭을 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칸에 있는 텍스트를 다 가져와 라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방용품이라고 검색했을 때 요 페이지에 나오는 요 같은 구조의 텍스트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36개의 상품명이 다 가져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열 0이라는 곳은 우리가 엑셀로 연결을 할 건데 이 엑셀에서의 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칸 이름은 우리가 지금 상품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칸을 저는 상품명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사실 이 상품명 말고도 링크까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뭐 상품명하고 링크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가격을 받아오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격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밑에 배송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그럼 배송 정보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상품명과 링크만 일단 추출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올 건 1페이지만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시면 1페이지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1페이지가 아니라 뒤에 있는 2페이지, 3페이지 여러 페이지를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쿠팡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를 누르시는 게 아니고 이 창에 보시면 테이블 추출 창에 보시면 왼쪽에 여러 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냥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다음 페이지를 돌아가면서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러 페이지 데이터 추출이라고 하면 얘가 거의 끝까지 가져오는데요. 끝까지 가져오게 되면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제 페이지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페이지를 나눠볼 때에는 이 테이블 추출 칸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이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인데 여기서 최대 몇 페이지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추출 제한이 있고 최대 페이지를 저는 이제 5페이지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라고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면 5페이지까지 있는 상품명과 상품 URL을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엑셀로요. 자, 요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쿠팡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는 엑셀로 받아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엑셀로 옮겨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액티비티를 엑셀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 엑셀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액티비티 칸에 가서 use 엑셀을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프로젝트에 이미 UiPath 엑셀 액티비티스가 깔려 있어야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꼭 깐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use 엑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use 엑셀 파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검색을 해서 창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엑셀을 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탕화면에 와서 엑셀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쿠팡이라는 이름의 엑셀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엑셀 있죠? 이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엑셀을 클릭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이 엑셀에 저장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넣는 거는 write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 가서 write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write data table to excel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적어달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 실행 부분에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뭐를 어떤 열에 어떤 행부터 쓸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아까 엑셀 위에 보시면 extract data table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대상에서 이제 플러스 그림을 누르면 엑셀이 뜰 텐데 여기서 A1을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A1부터 알아서 이제 쭉 데이터를 넣어달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전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네이버 홈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네이버 홈으로 일단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UiPath를 켠 다음에 파일 디버그 가서 파일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이버 화면에서 쿠팡을 치고요. 검색이 됐죠? 그 다음 밑에 쿠팡 링크를 누르고 쿠팡 화면에서도 주방용품이라고 검색하고 이제 알아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얘가 알아서 5페이지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5페이지까지 이제 가네요. 그리고 이제 창이 닫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 된 건가? 하실 수 있는데 다시 엑셀로 가시면 실제로 내용이 다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돼가지고 사실 이 엑셀까지 적힌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엑셀에 들어가면 제대로 5페이지 분량의 상품명과 링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UiPath를 통해서 크롤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이 크롤링 같은 경우는 크롤링 자체만으로 수익화하기는 아까 말한 뭐 크몽에서 정말 잘해봐야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마케팅 대행하는 업체의 자료 조사를 크롤링으로 한 다음에 그 크롤링을 바탕으로 실제 컨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적게 들면서 블로그 한 건당 1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크롤링이나 AI 활용 자체가 그 한 가지만으로 돈이 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걸 컨텐츠화를 한다거나 혹은 이걸 바탕으로 이 컨텐츠화한 걸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까지 가야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수익하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